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도 보이차예요. 보이차인데 이 차는 2017년 가을에 약 선물 받았다고 해도 되나? 네, 선물 받은 차예요. 무이선방 차고요. 처음에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이 차의 정체를 저는 잘 모릅니다. 2017년에 받았고 2012년에 만든 차네요. 한자를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뒤로도 맛을 보긴 했는데요. 무슨 차인지 잘 모르면 은근 더 손에 잘 안 가는 거 아시나? 손이 잘 안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 그거 마셔야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부서진 해결된 것들이 있으면 먼저 먹을까요? 근데 찻잎으로 봐서는 고수차 같아요. 뭐 보산망수라는 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차도 되게 약간 그 기운이 세달까? 확 풍겨오는 그 차향이 있어요. 탁 찌르는 것 같은. 근데 이 차도 지금 이제 그래도 또 몇 년이 되었으니 처음 마실 때랑은 또 다를 테고 그 뒤로도 마셨는데 정확히 이 차는 어떻네? 라는 인상을 잘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어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을 순간적으로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보이차를 회개하실 때는 조심하시길 살살살. 뾰족한 도구니까요.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뜯고 싶거든요. 왜냐면 찻잎이 많이 파손되지 않는 게 더 맛있다라는 인식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홍차 때문인 것 같아요. 홍차 때 그렇게 어떤 홀잎이 좀 더 어떤 더 품질이 우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티백 속에 들어있는 뭐 브로큰이나 페닝급의 차들도 잘 마시고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가 그렇게 큰 호가 아니니까요. 보삼망수 편집을 할 때 찾아봐야겠어요. 왜 미리 찾아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셔도 네, 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각자 뭐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이란 저도 잘하고 되게 잘 챙기는 부분들이 있을걸요? 네. 언젠가 농담으로 이거 좀 연습 좀 하면 나는 차 포장하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거 뭐 알바 전 약간 단순 반복 노동에 좀 특화된 인간이에요. 약간의 손재주로 그런 데 사용하는 예온을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 두었고요.
수고까지 쓰고 싶지 않아서 네, 큰 잔을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멋있죠? 노산도방에서 만드신 거고 몇 년 전에 놀러 가서 구입했어요. 다 넣을까 말까가 고민이 되는데 조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불안 요소가 살짝 덜고 꽤 많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지지 않고 이렇게 부숴서 넣으면 아무래도 밀도가 낮아지면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네, 이런 거 요즘 책을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열심히 본다는 개념이 대신 다른 걸 정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행히 읽고 싶은 책들도 많고 재밌는 책들도 너무 많아서 즐겁게 볼 수 있지요. 책을 읽어도 사도 늘 부족하고 늘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거니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많은 출판사들이 아주 양질의 어떤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관심 분야 어떤 이런 것들도 많아졌고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3개예요. 읽던 책들 다른 것들은 다 읽었고 상호대차는 외출해서 시간이 남는 관계로 갑자기 서점에 들러서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아서 사실은 이거 먼저 읽어버려도 되는데 어쩐지 나머지는 외출할 때 들고 나가서 읽고 싶어요. 작은 책을 아끼게 되는 마음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아주 무거운 책들을 들고 나가기는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작고 읽기 쉬운 아니 즐겁게 몰입할 수 순간적으로 확 몰입할 수 있는 책들은 약간 이 나머지는 나갈 때 외출 잘 하지 않지만 외출할 때 들고 나가서 읽어야지 뭐 이렇게 아끼게 되는 마음. 이 책도 아주 재밌는데 그렇게 아끼고 있고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어제 종이동물원을 다 읽었고 재밌게 읽었고 그 다음 책은 뭘 읽을까 하고 몇 권 꺼내놨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 서평단을 신청을 했거든요. 아들러의 인간관계 인간 이해 책을 사놓고 몇 년을 제대로 못 읽다가 이번에 다 읽었는데 전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가 심리학이나 인간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프로이트에게 엄청 많이 기대고 있는 게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대부분을 어떤 성의 그걸 뭐라 그러지? 성을 통한 어떤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소설도 있어요. 프로이트가 뭐 전면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이트의 이론과 어떤 도착증적 범죄에 대한 어떤 장르 소설도 있어요. 그 책 제목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런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일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접근 태도 자체가 나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들러는 정말 그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더 저한테는 더 가깝게 다가오고요. 정신분석, 심리학, 뭐 인간학, 뭐 철학 쪽이나 뭐 이런 쪽 전혀 모르는데도 꽤 관심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읽었기 때문에 마침 이 책을 서평단을 하길래 신청을 했어요. 인간이를 다 읽고 그 뒤에 얘가 도착을 했지요. 며칠 뒤에. 그래서 조금씩 읽어가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이만큼 읽어버렸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는 그랬어요. 재밌는 부분은 이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도 프로이드랑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근데 둘의 어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심리학이나 인간학이나 인간을 분석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러의 인간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프로이트를 저격하는 여기 초반에는 프로이트를 저격하는 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마 약간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프로이트가 더 많이 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그대로 프로이트의 이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도 많이 그거 되고 있고. 근데 프로이트는 그냥 인간 개개인에 집중한 결과론이었다면 아들러는 인간 관계론에 가깝다고 여겨져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홀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어쨌든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것이 이 경우에 어떻게 드러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관계론적인 문제가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을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로부터 기인한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기인한 관계가 어떤 성인지 부분과 결합되면서 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사람의 뭐 근간을 이룬다라는,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물론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아유 쥐뿔도 모르는 게 또 블라블라 하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들러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들러의 어떤 심리학, 뭐 인간관계학, 인간에 대한 어떤 모종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금방 읽어버릴 수도 또 내치면 막 달릴 수도. 그리고 최근에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구병모의 소설을 읽었죠. 구병모 작가의 책이 집에 한두 권, 두세 권 정도 있는데, 어쨌든 구병모 작가의 어떤 것들이 태도나 어떤 시각이나 뭐 혹은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뭐 만나볼까 합니다. 다 줄줄이 다 사서 하나씩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모로 여의치 않으므로 저거는 다른 이유로 조금씩 아껴두고 있고, 구병모의 단편집 읽을 거예요.
굉장히 시니컬해요. 최근 굉장히 시니컬하다고 생각하는 글이 있었는데 뭐였지? 톱아 보면이 무슨 뜻일까요? 못하는 아니나 톱아 보면 찾아봐야 되는데 핸드폰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인간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 모든 순간을 핸드폰에게 영상을 찍는데 양보해야 하는 그래서 검색할 수 없는 슬픈 현실. 톱아 보면 뭐지? 작가의 소양.
이제 벌레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모기라든가 이상한 날벌레들이 꼬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문장도 되게 단어도 되게 재밌어요. 참 매력이 넘치는 네, 제 기준에서 네,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이 차 되게 약간 시원시원한 약간 뻗는 느낌의 차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단맛이 되게 진한 단맛이 올라와요. 목금 원조리에 남아있는 진한 단맛. 조금 더. 그때 처음 받아서 마실 때는 잘 모르겠다 하고 마셨고 그 뒤로 한두 번 더 마실 때도 잘 아주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분명히 그 사이에 제가 보이차를 더 많이 마셨고 좀 더 익숙해졌고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네. 뒤에 꽤 많은 단맛이 올라와서 좋은데요? 음.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제가 요즘 보이차에 받는 인상들이 대부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일 다른 회사 차창에서 만든 차들을 좀 마셔봐야겠어요. 내가 요즘에 마시는 술류차들이 다 그런가? 라고 했더니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창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불현듯. 표현이 참 그리 그리 오래지 않은 SNS 경험에 따르면 그곳의 말들은 전기 포트 속 물방울이었다. 포르르 끓다가 부서지는 거품이 수면에 다시 합류했다. 일부는 증발하여 공기 중을 떠돌았다. 그대로 두면 물은 식었다. 때를 보아 스위치를 넣으면 다시 끓어 방울진 거품을 피어 올렸다. 그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 거품의 토대가 되는 수면의 높이만큼은 어느새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사실이 예정된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치거나 가두지 않는 이유일 터였다. 네. 표현력이 참, 이 관찰에 의한 비유, 관찰에서 비롯된 비유적 표현, 이런 거 참 참신한 것 같아요. 좋네요. 역시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장을 만나면 약간 마음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육체적 실무와 감정 노동을 제외하더라도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환멸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꾸리는 일이란 생각보다 높은 역량을 필요로 했다. 이런 문장은 약간 너무 알겠어서 무시무시하기도 한 문장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네요. 어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일단 문장도 좋고, 내용도 재밌습니다. 작가가, 어떻게 보면 구병모 작가는, 자기가 써야겠다는 주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눈치를 본다거나, 이게 어떻게 읽힐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재단할까, 대중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생각이 없다 이게 아니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 뭐 그거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독서 토론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저도 이제 막 책을 읽고 마지막 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등장인물의 설정이 불편하다거나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 묘사가 왜 꼭 이렇게 어떤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혹은 어떤 혐오를 부추기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지금 내용이, 첫 이야기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느 PC 주의자의 종생기, 제목이 그거고, 일단 작가가 쓴 글이 논란이 되었어요. 설정이나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다 어떤,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전혀 부담이나 불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만한 인물들만 소설에 등장해야 하는가? 주된 인물로서는, 뭐 부수적인 인물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문제. 그렇다면 어떤 문학이 어떤 사회 참여적인 부분, 사회 비판적인 부분, 어떤 사회를 드러낼 때 뭐 온전히 뭐 다큐처럼 사실이 아니더라도 픽션과 논픽션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분할 만큼의 어떤 허구적인 상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미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렇다면 문학이 그냥 어떤 쾌락을, 우리 얼마 전에 그것도 제가 읽었었잖아요. 은유가 된 독자, 쾌락과 교훈.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빤한 교훈 외에 사회 참여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교훈, 어떤 다시 생각할 거리들을, 문제 제기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적 인물들, 문제적 설정들이 없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작가는 소설이고 허구라는 이유로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상처를 주어도 되는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는 글을 쓴다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죠. 참 복잡한데, 결국 그래, 어떤 게 등장을 하던 그것으로부터 추구하고, 작가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전체적인 인상이 그래서 아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들이 어떤 조롱이나 폄훼나 어떤 이런 그냥 어떤 말초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여졌고, 그것을 독자가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책이 어떤 간접 경험의 통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전혀 타인의 삶 깊숙한 곳을 뭐 구경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관찰은 분명히 이해를 높이고 이해를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사실 잘 없어요. 깊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어디서 속내를 풀어내는 게 되게 약점 잡히는 것과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유로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불편한 진실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국어, 문학 이런 거 수업할 때. 그래서 아마 한국인이라면 일본 교육도 그럴 수도 있는데 문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뭐고 그것 여기에 이게 가진 중의적인 의미, 비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뭐 정답 이런 건 없으니까요. 왜냐면 작가가 자기 작품을 가지고 뭐 문제를 낸 것을 풀어봤는데 자기가 못 맞추겠더래요. 작가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러고 보면 문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평론하는 방법, 평론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국의 대부분 독자가 그렇다는 것을 가정하면 더더욱 사실은 작가의 역량에 달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역량 이전에 작가가 지닌 삶에 대한 태도가 꽤 많이 주제의식에 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래서 또 결국은 작가와 예술가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한가 또 넘어가게 되고, 원래 생각은 그런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치지 않고. 그래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갈래길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제 기준에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이 소설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아주 감정적으로 제가 동화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아주 잘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격양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거 같아요. 작가의 태도, 주제를 뭐 주제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문장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설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작가의 태도, 전체적인 인상이 제 기준으로 옳은가, 이게 바람직한가, 옳은가는 아니겠네요. 이렇게 흥분하면 말도 많아지고 차 마시다가 사례도 틀리고. 바람직한가, 그리고 뭐 문장이 매력적인가는 뭐 아름답고 뭐 표현이 섬세하고 비유가 뭐 정말 약간 참신하고 참신하면서도 약간 확 이렇게 와닿는 어떤 비유들이 있잖아요. 표현들이 그런가. 그리고 저는 술술 읽히는가, 이야기로서의 즐거움, 술술 착착착 진행되는 어떤 가독성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뭐 이 정도가 제일 저의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이제 어떤 상세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 꼭 산으로 가고 차나 마실게요.
그렇다고요. 난데없이 그렇다고요. 머릿속에 어떤 기한으로 5월이 끝나기 전까지 뭐 이런 기한을 세우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5월은 더더욱 뭐 약간 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유하고 있는 생각들 모두가 어쩌면 가장 어떤 기한으로 잡고 있는 그 제가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약간 분산시키고 너무 골몰하지 않기 위한 너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생각들 중 하나가 부유하고 있는 생각들 중 하나가 책장을 더 사야 책을 좀 더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어쨌든 일단 책이 다 책장에 꽂혀 있긴 해요. 가로로도 꽂혀 있고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서 있고 막 이런 책들 있지만 어쨌든 꽂혀 있긴 한데 일단 뭐 두 줄 꽂혀 있기도 하고 근데 한 번씩 이 책을 낭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뭐 책 나름대로 대여 서비스 책 대여를 시작하면서 책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나도 한번 이게 이거 하고 꺼낼 수 있고 좀 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숨어있는 책들 그리고 잘 이렇게 지금 구조상 가려진 책들도 좀 꺼내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장을 산다면 지금 집에서 어떻게 더 뭐 이런 궁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특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식구들은 밥 먹을 때 말고는 저에게 말 걸러 오는 장소인 이 거실을 아주 좁은 거실이에요. 이 집의 구조가 아주 독특해서 활용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고 독특한 구조라 이 거실을 어떻게 완벽히 약간 차실을 겸한 책의 공간으로 더 완벽히 만들 수 있을까? 다 되면 저의 아주 협소한 이 공간을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제 책장을 맞춘 거거든요. 의식의 흐름이란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책장도 다구장도 한 곳에서 맞췄어요. 한 곳에서 맞췄고 그렇다고 맞춤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고 이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목재값도 싸고 그 대신 좀 약한 삼나무 책장과 다구장인데 다구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책장으로 나온 것을 저 밑에는 문을 달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난데없네 하고 이렇게 간격도 폭도 되게 좁은 애들이고요. 20 몇 센치 정도밖에 안 되는 보통 책장은 30cm, 40cm잖아요. 최소가.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간격도 보통 책장은 해봤자 5단, 6단 정도인데 제일 높아도 저희 집 책장은 7단, 8단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은 책들을 정말 딱 맞게 들어가고 최소 공간의 최대 수납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구장도 책장도 거기에다가 다시 요즘에도 주문이 가능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이번엔 삼나무 말고 소나무로 할까? 막 이런 생각.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하려면 이번에는 제일 높게 말고 120이나
뭐 이 정도로 할까?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무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보이차의 이런 맛을 시원하고 개운하고 쫙 이러면서도 단맛이 올라오는 이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 자주 즐겁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어떤 성장 과정 중에 지금 맛이 괜찮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전 나머지를 마실 건데 더 우러날 것 같고요. 더 마실 건데 이제 콧물이 약간 흐를 것 같아서 몹시 죄송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신 차는 2012년 보산망수라는 제가 정체를 명확히 모르는 선물 받은 차였고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보이 생차는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냥 어렵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드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차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한다 그래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보이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차를 다시 구할 수는 없어서 그 차들을 보이차가 맛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는 맛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에 맞는 보이차를 내가 구입해서 음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정말 뭐 막 주변에서 뭐 맛보라고 주신 차들도 있고 정말 이것저것 맛보았는데 다 맛이 없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취해보고 여기다 우리고 저기다 우리고 해보고 그것을 몇 년을 하다가 다시 맛있는 보이차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6년, 5년, 6년 정도인 것 같아요. 보이차 맛있네. 이렇게 보이 생차, 숙차는 좀 더 됐고 생차, 생차가 맛있네. 나도 생차를 좀 사서 마셔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차를 찾아다니고 방랑기 맛있고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보이차를 찾아서 하면서 방랑하고 유랑한 시기가 몇 년 있었고 차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씩 또 만나오고 마셔오고 한 시기가 구입하고 마셔오고 한 시기가 또 한 3년 방랑하고 이렇게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굳이 지금 뭐 딱 나 너무 매력적이고 보이차를 마셔야겠어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하나씩 찾는 것과 아직 입에 안 맞거나 아직 딱히 보이차의 매력 난 잘 모르겠고 내 취향과는 또 다른 것 같고 이렇다면 굳이 막 정말 많은 차가 있으니 맛있는 차를 드시면 되지 않을까. 보이차 최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제 기준에서 이 차들이 맛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홍차가 싫다거나 뭐 가양차가 싫다거나 홍차는 못 마시겠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저는 쭉 갈 것 같아요. 다 마시는 게 이럴 때는 이 차, 저럴 때는 저 차, 막 이렇게. 서양 홍차도 좋고 중국 홍차도 좋고요.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잡식. 이젠 정말로 인사를. 오늘도 긴 수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